레리 포드와 바바라 테리 포드는 대학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학업에 충실한 타입으로 사귀기 전까진 정말 공부만 했습니다. 그 후에 시작된 연애는 그들을 설레게 만들었고 하늘의 별도 따게 됩니다. 바바라는 임신을 했고 두 사람은 1968년 5월 21일 결혼식을 올립니다. 첫째는 1968년 12월에, 둘째는 1974년에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생겼다 보니 바바라는 학업을 잠시 중단했고 레리는 일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참 좋은 아빠였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978년 3월 22일 수요일, 바바라의 집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출동한 요원들에게 바바라는 상황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레리 포드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구급 요원이 침실로 들어갔을 때 레리는 그냥 잠에 들은 듯 보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로 레리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집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침대 아래 떨어진 도구가 바바라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도구는 클립이 없으면 작동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레리는 전날 태권도 수업에서 다치는 바람에 잠에 쉽게 들지 못했죠. 뒤척이는 소리에 저는 그냥 소파에서 자야겠다 싶어 아래층으로 내려와 TV를 켜고 잠에 들었고요.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던 바바라는 위층에서 무언가 소리를 들었고 레리가 램프를 떨어뜨렸나? 하고 생각하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레리 상태를 보고는 서둘러 911에 신고를 넣게 된 것입니다. 다만 911에 전화를 걸기 전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전날 도구를 구입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걸까요? 경찰은 태권도 부상으로 잠에 들지 못했던 레리가 도구를 점검하기 위해 일어났고 클립이 없으면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손가락을 걸어 당긴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사고라는 거죠. 정말 운이 나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고 말입니다. 레리의 부모님은 좀 더 수사해달라고 했으나 이 사건은 사고라고 종결됐습니다. 사건 이후 바바라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살다가 다시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러스 스테이거라는 사람을 알고 지내게 됩니다. 그는 스포츠맨 타입의 사람이었고 직업도 야구 코치로 좋은 코치임은 물론 좋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러스는 결혼 3년 만에 이혼하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사이가 나쁘지 않게 이혼을 합니다. 부부는 살던 집을 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했고 그것은 러스가 맡았습니다. 이때 집 판다는 표지판을 보고 집을 보러 들른 사람이 바바라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라스는 전부인과 다시 잘 되길 바랬지만 아내가 원치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는 러스도 바바라와 사귀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귀기 시작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약혼을 했습니다. 러스의 이혼이 완료되길 기다렸다가 1979년 3월 17일에 결혼을 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더 많은 자녀들이 생기길 러스는 기대했지만 바바라는 이전에 더 낳지 않기 위해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러스는 몰랐고요. 그래도 굉장히 화목한 가족이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1988년 2월 1일 아침 6시 이전까지는요. 오전 6시 8분 911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러스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숨소리도 들렸죠. 한시가 급한 상태였기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제 집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몸을 지켜야 된다며 러스는 베개 아래 도구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사고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경찰은 그녀에게 질문을 하는 동안 바바라가 보인 태도에 의아해했습니다. 바바라는 참 지나치게 차분해 보였거든요. 러스의 전 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러스랑 살 때 단 한 번도 그가 도구를 베개 아래 두고 자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잠을 깊게 자는 편이라 전화 소리나 큰 소음에도 깬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전에 러스랑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바바라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청구서를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난 그는 그녀를 떠나려고 했지만 그러기엔 러스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몇 개월 전에 만약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꼭 조사해달라고 당부도 했었습니다. 바바라는 러스와의 결혼 생활 동안 여러 번 바람을 피웠는데 이것은 이전 남편인 레리와의 결혼 생활에서도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재정적인 문제까지 일으켜 곤란하게 했는데 러스의 이름을 위조해 대출 신청까지 합니다만 이 사실에 대해 러스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바라는 이 돈을 갚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죠. 위조 수표를 사용해 돈을 갚으려고 한다던가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은 더 늘어났고요. 1988년 4월 18일 월요일 1급으로 그녀는 체포됩니다. 검찰은 청구서를 러스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바바라가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의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갚으려 한 것이라고 동기를 추측했습니다. 1989년 5월 1일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많은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위조된 수표와 연체된 많은 대출들, 그리고 재연을 위해 집으로 갔을 때 찍힌 비디오. 이 비디오에는 놀랍게도 그녀의 웃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러스가 세상을 떠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았건만 러스의 계좌가 정지되기 전에 바바라는 위조 서명을 사용하며 서둘러 계좌를 정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의 고등학교 제자는 라커룸에 놓인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들어보기로 합니다. 1988년 1월 27일 수요일 밤 바바라가 아스피린으로 추정되는 것을 주었고 다음날 아침 너무 기분이 나쁘고 눈 주위에 통증이 있었다. 1월 28일 밤 바바라가 다시 아스피린이라며 건네주었지만 먹지 않았다. 1월 29일 바바라가 줬던 것들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확인한 결과 수면제라는 것을 확인받았다. 러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밖에도 그녀가 바람을 피운 것들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한 이야기를 바바라와 나누는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1989년 5월 17일 수요일 바바라는 1급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만 항소로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도 수감 중이지만 참 웃기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2017년 바바라가 교도소에서 허락을 받은 뒤 그녀를 지원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휴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대체 이게 왜 필요하죠? 레리와 러스는 다시는 따뜻하고 맛있는 점심 같은 건 먹을 수가 없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이에게 이런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런 권한을 부여하면 레리와 러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범인은 체포됐고 죄도 밝혀졌지만 말도 안 되는 권한으로 전혀 속 시원하지 않은 바바라 스테이거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